어느 날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나는 자연치유법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정신건강에 있어 현대적인 치료법도 중요하지만 자연에서 오는 치유의 힘을 믿고 싶었다. 그렇게 나는 5가지 자연치유법을 시도하게 되었다. 첫 번째로 시도한 치유법은 숲속 걷기였다.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숲을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숲속의 맑은 공기를 마시고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러한 작은 자연의 소리들이 마음의 소음을 잠재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두 번째 방법은 명상이었다. 자연의 품에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했다. 처음에는 주변의 소리가 신경 쓰였지만 점차 자연의 일부분이 되어가는 기분이 들었다. 명상을 통해 내면의 정적을 찾고 삶의 복잡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세 번째로 시도한 것은 심신을 적시는 자연 수영이었다. 해변이나 강가에서 수영을 하는 것은 몸과 마음 모두를 상쾌하게 했다. 물속에 몸을 담그고 물결을 느낄 때 피로와 스트레스가 씻겨 나가는 듯했다. 무중력 상태에서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다. 네 번째 치유법은 원예 활동이었다. 손으로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힐링 효과가 있었다. 작은 씨앗이 발아하고 꽃을 피우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삶의 소중함과 인내심을 배울 수 있었다. 원예는 나에게 끈기와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경외감을 안겨주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자연 속에서의 독서를 택했다. 자연의 배경음과 함께 책을 읽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었다. 자연의 소리는 독서에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책 속의 이야기와 자연의 경치가 어우러져 상상력과 창의력이 확장되는 기분이었다. 이 5가지의 자연 치유법을 실천하면서 나는 자연이 주는 힘과 지혜를 깨달을 수 있었다. 자연은 나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또한 내가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치유자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는 정신건강을 위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여름날 서울의 바쁜 거리 속에서 주인공인 민지는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된다. 최근 들어 체력이 떨어지고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느낀 그녀는 친구의 추천으로 새로운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도전하기로 한다. 하지만 다이어트란 단순히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선 민지는 다이어트의 첫 단계로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했다. 그녀는 단순히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지 않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민지는 매일 아침 일어나 명상과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마음의 건강을 챙겼다. 이는 몸을 가꾸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여겼다. 두 번째 단계로 민지는 개인의 신체 상태에 맞는 운동 계획을 세웠다. 처음에는 집 앞 공원을 걷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했다. 그녀는 이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친구와 함께 산책을 하며 운동을 습관화했다. 주 3회를 목표로 설정한 이 운동은 민지에게 활력을 불어넣었다. 다음으로 그녀는 올바른 식습관을 기르기 위한 식단 관리를 시작했다. 처음엔 무리한 식단 제한을 시도했으나 그렇기보다는 영양소가 고루 들어간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준비하며 가끔씩 자신에게 작은 보상을 주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외에도 민지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을 다이어트 성공의 필수 요소로 여겼다. 적절한 수면은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밤 11시가 되면 휴대폰을 끄고 8시간 이상의 숙면을 취하는 규칙을 철저히 지켰다. 마지막 단계로 그녀는 자신의 다이어트 진행 상황을 꾸준히 기록하는 습관을 들였다. 작은 변화들이 쌓여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며 동기부여를 얻었다. 매주 스스로에게 다이어트 과정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계획을 조정했다. 몇 개월이 지나자 민지는 점차 자신이 목표로 삼았던 건강한 삶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친구들은 하나둘씩 민지의 변화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은 민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비단 체중 감량에 그치지 않고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모두 찾아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다이어트는 단순히 체중을 감량하는 것을 넘어서 전반적인 삶의 패턴을 변화시키는 과정이었다. 민지는 이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건강관리 방법을 찾을 수 있었고 이는 단순한 다이어트 이상의 지속 가능한 삶의 변화를 의미했다. 세 번째 이야기.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패턴, 과도한 기술 사용 등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잠에 드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밤새 뒤척이고 낮에는 피로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불면증은 일상의 질을 떨어뜨리는 큰 문제입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은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수면 전문가들은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을 습관화함으로써 우리의 신체 시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밤에 졸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루틴을 만들어 마음과 신체, 잠을 준비하도록 신호를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 전 1시간 동안은 조용한 독서나 명상을 하여 긴장을 풀어줍니다. 두 번째로 강조되는 것은 수면 환경의 조성입니다. 침실은 오직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TV 시청이나 스마트폰 사용은 최대한 자제하고 최적의 수면을 위해 차분하고 어두우며 조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온도는 시원한 편이 좋으며 이는 숙면에 도움이 되는 조건입니다. 또한 배우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은 편안한 매트리스와 베개 선택입니다. 신체의 압력을 분산시켜 줄 수 있는 침구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 깊은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식생활 역시 수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합니다. 숙면을 위해 카페인은 물론이고 알코올 섭취도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카페인은 최소 6시간 전에는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허브차로 대체하여 긴장을 풀어줍니다.
더욱이 하루의 마지막 식사는 잠자기 2-3시간 전으로 미루고 너무 과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음식은 소화작용을 하느라 체내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어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요인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불안과 스트레스는 불면증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서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감정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규칙적인 운동과 명상이 있습니다. 주기적인 신체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주고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은 근육의 긴장을 완화해줍니다. 또한 명상이나 호흡 운동을 통해 심리적 평온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지 행동 치료를 통해 부정적인 수면 패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불면증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행동을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불면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의 변화를 포함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어느 하나의 방법이 아닌 여러 방법들을 시도하고 조합하여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수면 루틴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처럼 꾸준한 노력과 생활 습관 개선이 더해져야 장기적으로 건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 청정 자연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이 마을은 평화롭고 고요한 곳으로 주민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특히 그들의 면역력과 에너지 수준은 항상 최고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비밀은 대대로 내려오는 특별한 자연 에너지 부스터에 있었습니다. 옛날이었죠. 이 마을에는 강력한 전설 속의 허브가 자생하고 있었습니다. 이 허브는 복잡한 산맥 속 깊은 곳의 비밀 정원에서만 자라고 있었는데 이 허브의 이름은 알테라였습니다. 오직 몇몇 천자들만이 이곳을 알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필요한 경우에만 허락을 받아 이곳에 접근했습니다. 알테라는 신비한 힘을 지닌 식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잎을 차로 끓여 마시면 몸속의 독소가 제거되고 면역체계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 허브의 비밀을 풀고자 했지만 허브의 효능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이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 허브가 오직 이 지역에서만 자라는 이유로 비밀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현대의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알테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알테라에는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에너지를 증진시키는 특별한 화합물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효능 덕분에 알테라는 이제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되었고 여러 나라에서 알테라의 재배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 마을에서 자라는 알테라만이 최고의 효능을 발휘한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마을 주변으로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오기도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알테라의 사용을 제한하며 필요한 만큼만의 사용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죠. 알테라의 명성은 여전히 높았으며 많은 이들이 그 효과를 체험하고 싶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은 면역력을 높이고 자연 에너지를 부스트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건강한 삶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알테라의 효능을 세상에 알리면서도 자신들만의 전통과 자연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대가보다도 건강한 삶을 소중히 여기며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죠. 이야기의 끝에서 마을의 한 노인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그 선물을 지키고 활용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그것이 바로 행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삶의 중요한 기로에 섰다. 오랜 세월 동안 직장 생활과 무리한 공부로 인해 체중이 계속해서 늘었고 어느새 나의 체중은 건강한 범위를 넘어섰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점점 잃어가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싶다는 강한 요구가 생겼다. 그래서 고민 끝에 체중 감량을 결심하게 되었다. 우선 나는 나의 식습관을 철저히 분석하기 시작했다. 불규칙한 식사, 밤늦은 야식, 그리고 당분과 탄수화물이 넘치는 음식들이 체중 증가의 주요 원인임을 발견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계획한 것은 식단 개선이었다. 아침에는 기본적인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식사를 준비했다. 예를 들면 아침마다 삶은 달걀과 신선한 야채, 그리고 통곡물 토스트를 먹으면서 건강한 시작을 다짐했다. 점심은 건강한 샐러드를 주로 선택했는데 그 안에는 다양한 채소와 함께 닭가슴살, 아보카도, 견과류 등을 넣었다. 메뉴를 정할 때마다 신선한 재료와 균형 잡힌 영양소에 중점을 두었다. 저녁은 가벼운 생선구이나 닭고기 요리와 함께 수프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야식을 피하기 위해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차를 끓이거나 과일 몇 조각으로 허기를 달래는 습관을 들였다. 이와 함께 운동 습관을 잡기 위해 나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다. 일주일에 3번은 근처 공원에서 조깅을 했고 조깅 후에는 스트레칭과 간단한 근력 운동을 병행했다. 처음에는 몸이 무겁고 피곤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운동이 주는 활력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요가 수업에 참여하면서 정신적 안정과 육체적 유연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었다. 운동과 시기를 병행한 결과 몇 주 후 작은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옷이 조금 헐렁해졌고 피부 상태도 좋아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너지가 넘쳤다. 계속해서 목표 체중에 가까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동기부여가 되었고 자신감도 상승했다.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꾸준함이었다. 길고 막연해 보였던 체중 감량의 길은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되었고 그 변화들이 모여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 체중 감량은 단순히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건강한 체중 감량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꾸준한 노력과 인내,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진정으로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라도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